정체를 알 수 없는 인형이 미션을 주네요. 요다가 저희한테 미션을 주고 갑니다. 저건 뭐다? 요다. 시작부터 훅 들어오는 겁니까? 올 뉴 스타워즈 클래식 프리퀄 다 필요 없다. 아, 이번에 세븐이 개봉을 하니까 세븐을 보라. 근데 세븐을 보려면 이전에 클래식과 프리퀄 각각의 세 시리즈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게 또 일반적인 이야기죠. 제가 최근에 스타워즈가 새로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스타워즈 본 적 있냐? 스타워즈 첫 편이 70년대에 개봉한 거잖아요. 왜 스타워즈 시리즈를 지금 또 봐야 되는가? 그러면서 새로 나온 에피소드를 보기 위해서 앞에 6편이나 있는 걸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봐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스타워즈를 아느냐 그러면 안다고 합니다. 좋아하느냐 좋아한다고 합니다. 봤느냐 못 봤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름 다 들어봤어요. 아니, 좋아하는데 못 스타워즈에서 보는 아는 거는 이분이죠. 이분의 대사,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스포일러 하려고 그러죠. I am your father. 이게 스포일러인가요? 우린 저걸 정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1, 2, 3, 4, 5, 6, 6편에 있는 거 어지간한 내용은 이야기해도 되는 걸로 가고 갑시다. 아니, 당연히 개봉이 됐는데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70년대에 나온 영화도 얘기하면 스포야? 영화 사도에서 사도가 죽는다고 해도 스포라고 그러더만. 최근에 그 외국 토크쇼에서 장발장의 레미제라블에 대한 스포를 하겠다. 장발장이 죽는다. You are watching Nabasho. 자, 일단 디즈니에서도 그렇고 그 J.J. 아브람스 감독도 그렇고 에피소드 7을 만드는 기본적인 입장은 자체 독립 완결성을 가진 작품을 만들겠답니다. 앞에 거 안 봐도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 조지 루카스가 찍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제 조지 루카스의 손을 떠나서 디즈니에서 새로운 감독이 새롭게 만드는 스타워즈. 그쪽에서 아무리 이게 앞에 거하고 관계없고 독립적인 드라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앞에 내용을 알면 더 재밌겠죠. 지금까지 공개된 예고편만 보고 이제 앞으로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한솔로가 추이 We are home 딱 이러는데 Chewie, we're home. 저게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영화에. 저는 그게 첫 장면일 줄 알았는데. 저도 그게 첫 장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듣고 보니까 마지막 장면을 그러고 끝나면 진짜 성질 나겠다. 그게 마지막 장면이 되려면 그 앞에 한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저 반지의 제왕 볼 때도 드디어 프로도가 노를 저으면서 가길래 야, 드디어 여정을 떠나는구나 했더니 다음 내년에 개봉한다는 거야. 루크 스카이워커의 자식들이나 제자나 뭐 이런 애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루크 스카이워커가 뭐 굉장히 뭐 포스도 있고 막 제다이고 하긴 하지만 쉽게 짝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만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루크 정도면 준수하죠? 추바카도 있는데. 추바크는 굉장히 잘생겼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종족에서는 엄청 미남이에요. 자바도 또 미남일 수 있는 거지. 아, 그럼 하긴 뭐 요다도 꽃미남일 수 있죠. Do that. 카일로 렌이 루크라는 설도 있고 카일로 렌이라는 그 에피소드 7에 새로 나올 인물이 그게 루크다. 한 솔로와 레아의 자식이다 이런 설도 있고.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죠. 정체가 뭔지는. 7편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 예고편은 보통 딸이 납치됐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로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상황 설정이 있잖아요. 이번에 스타워즈 7은 상황 설정도 없습니다. 예고편에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무슨 장면만 다 잘라다 붙여놓고 당신이 시작한 걸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 예, 거기 예고편에.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깜짝이야. 예고편에. 다스베이터의 투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이 하던 일을 이어서 진행해서 끝내겠다. 당신은 누구야? 하던 일은 뭐야? 나는 누구야? 언제 마무리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 얘기도 안 해준 거죠. 디즈니 코리아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이 7편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떡밥이라도 던져주고 무슨 얘기인지라도 알아야 뭐 기대라는 걸 할 텐데 아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기는 무리지 않을까. You are watching Nabasho. 그런데 몇 명이나 관람을 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거는 정말 알기 힘들죠. 지독하게 과학적인 영화인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유권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SF 장르를 보실 만한 분은 6만 명.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술자리에서 SF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누가 반겨준 적이 없습니다. 출판계에서 추정하는 SF 인구 500명. 500명. 왜냐면 500명이요? 500부만 뽑거든요, 초판을. 책이 500부밖에 안 팔려. 아, SF 책들은. You are watching Nabasho. 여러분들께 그 에피소드 7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희도 모르고
디즈니 코리아도 모르고 디즈니 본사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아마 전 세계에 진짜 손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알려지는 대로 어떻게든 인터넷에서 퍼지겠죠. 근데 아마 그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가서 한번 직접 보시는 걸 권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해봤자 적중시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씩만 예측해 보죠. 이거는 나는 확실할 이거 것이다. 이건 네. 확실히 이 에피소드 예, 그렇게- 7에서 나온다. 저는 해리슨 포드가 출연하지 않을까. 트레일러에 나온 사람인데? 진짜요? 포스터에도 나왔잖아요. 저 밀레니엄 펠코너가 나온다는 얘기는 있어요. 아니 그거는 예고편에서 나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밀려. 예고편이 나왔어? 루크가 나옵니다. 루크가 촬영장에 등장한 사진이 있어요. 진짜 이건 절대 틀릴 수 없는 확실한 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7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나와요. 첫 장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뚱뚱 뚱뚱 뚜루릉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걸 몰라. 저 디즈니 성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뚜루루리루루루 아니다. 이거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네. 스타워즈가 언제나 똑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딴 따라단 따라단 따 그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난 그거 나올 것 같아 저는. 나 그거 나올 것 같은 거 걸래요 그러면. 뭘 거시겠다는 거예요? 그 노란 거 나올 것 같아. 이게 뭘 거치는 거예요? 아, 나의 뭘 걸 거냐고? 이거 양머리 해드릴게요. 아니 본인이 여러분은 지금 나빠쇼를 보고 계십니다. 요다가 나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이번의 미션은 J.J. 아브람스는 누구? 포스의 새로운 중심으로 깨어나다. 뭘 대표작이 뭐가 있을까요? 널리 알려진 건 로스트겠죠? 미드 로스트 그 다음에 요즘에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3. 그래서 토끼발이 뭐예요? 미션 임파서블 3의 그 토끼발. 저 그거 보면서 무지하게 짜증났습니다. 계속 토끼발 나오는데 토끼발이 뭔지 안 알려주잖아. 이런 영화를 찍던 사람이에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에피소드 7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시스가 하나 나왔는데 끝까지 누군지 안 알려주고 나쁜 짓만 막 하고 다니고. 스타트렉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인투 더 다크니스라든가 더 비기닝 같은 경우에도 진지해야 되는 장면에 굉장히 가벼운 식의 캐릭터와 대사를 많이 넣는 스타트렉 팬들 입장에서는 세트도 좀 후지고 이런 것도 너무 플레이어도 많이 넣고 막 이래가지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죽어가는 시리즈를 살려냈잖아요. 떡밥을 많이 뿌리고 회수를 못하는 해명을 못하는 특징이 있지만 이렇게 시들해져가는 시리즈를 다시 붐업을 시키는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덕후들이나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재밌어 보이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스타워즈는 다른 장르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막 없던 얘기를 영화 바깥의 세계도 막 그려가지고 집어넣고 개개인의 인물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데 몰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 무거운 주제를 에이브럼스 감독이 망칠지도 모르겠다. 너무 가볍게 풀려고 하는 저도 듣고 보니 그럴 것 같네요. J.J. 에이브럼스 감독이 굉장히 그 전 영화들을 영리하게 딱 잘 짜맞추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근데 8편과 9편을 에이브럼스 감독이 찍느냐 모릅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확정이 된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스타트렉 시리즈에서는 이게 잘했던 손을 뗐잖아요. 손을 떼서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타트랙과 관련지어서는 스타트랙 영화를 찍게 되면서 그 에이브럼스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었죠. 사실 난 스타워즈 팬이다. 스타트렉 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건드리는 발언이었죠. 그리고 스타워즈 팬들의 자존심도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오락영화 감독을 불러야 되는 이 급으로 전락했는가 이런 비판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유튜브에 보면은 J.J. 에이브럼스 아까 말씀하신 그 플레어 효과, 그 렌즈 플레어 효과로 이렇게 촥 빛나는 거 하얗게 그걸 너무 많이 쓴다. 이 플레어 효과를 잔뜩 넣어서 패러디를 한 영상도 막 돌아다니고. 아니 심지어 스타트렉 찍고 나서는 사과도 했어요.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하다고. You are watching 나빠쇼. 그런 걱정과 또 한편으로 뭐 나름대로 어떤 스타워즈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 새로운 시리즈로 재탄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겹치고 있다. 이번에 나오는 세븐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에피소드 1, 2, 3에서 CG를 너무 과도하게 쓰는 바람에 이게 보기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나온 예고편을 보면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사실적이고. 실제 만들어서 찍는 게 되게 많지 않나요? 그거를 나온 걸 봤더니 실제 그 세트를 네, 만들거나 그렇죠. 사막에서 찍기도 하고 네, 하는 그리고 식의. 분장하는 것 같은 거를 실제로 보여주는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그 스타워즈뿐 아니라 모든 영화에서 가급적 CG를 좀 덜 쓰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세트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하죠. 1, 2, 3의 CG가 너무 과하고 사실 그 기술이 떨어지던
시대에 뒤처지는 기술을 쓰는 바람에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사로 찍는 실제 모형들을 만들거나 세트를 만들어서 찍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70년대 나온 그 에피소드 4 첫 작품 때 다 세트로 만들었던 그 당시와 비교해보자면 그때는 CG가 없었죠. 이제는 CG도 있고 세트 만드는 기술도 엄청 발전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게 나올지, 어떤 영상을 보여줄지 그건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또 기대가 좀 생기긴 해요. 그 영화를 보는 그 시간과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노력이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스타워즈는 일반적으로 영화 한 편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보시면 뭐 피규어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온갖 종류의 콘텐츠들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You are watching Napa Show. 에피소드 7, 8, 9를 2년 간격으로 개봉한다는 계획과 동시에 2년 간격이요? 그 사이사이에 스타워즈 앤솔로지라고 스타워즈 외전격 작품을 하나씩 끼워 넣을 예정입니다. 총 6편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매년 6편이 나온다.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뭔가 큰 맥락을 건드렸다. 뭐 또는 망쳤다라고 하더라도 앤솔로지에서는 또 그게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감독이 편마다 바뀐다고 하면 앞에 감독이 너무 많은 얘기를 뿌려놓고 사라지면 뒤에서는 그걸 봉합하느라고 사실 영화의 퀄리티를 높일 여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 앞에 뿌려놓은 떡밥들을 수습하는 게 지금까지 스타워즈가 걸어온 길 아닙니까? 대신 그거는 감독이 떡밥을 뿌리고 팬들이 수습했잖아요.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뿌리면 또 이제 팬들이 알아서 수습하는 거죠. 이 지쳤습니다. 70년대부터 팬들은 조지 루카스 감독이 대낙 하나 뿌려놓은 설정들을 맞춰서 머릿속에서 깨 맞추고 자기들끼리 깨 맞추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데 이제 에이브럼스 감독이 그걸 따라해? 아우 이제는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떡밥을 너무 많이 뿌리고 많이 죽다가 지친 게 아니고 70년대부터 스타워즈 팬이신 분들의 나이가 많아서 지친 겁니다. You are watching Napa Show. 디즈니가 얘기하는 대로 에피소드 7부터는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 될 수 있죠.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주말 육아에 지친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같이 가서 보면 아이들은 재미없어요 딴짓하고 아버지만 혼자 좋아하고 있고 아버지는 막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막 주제가를 따라 부르는데 이건 스타워즈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고 아이들은 막 열광하고 있고 이게 생명체나 그런 종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 어렸을 때 스타워즈 보면서 되게 좋아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 아이들도 되게 신기해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말고도 신기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그때처럼 무슨 뭐 박스 오려다 계기판 만들고 털 그냥 대충 붙여가지고 뒤집어 쓰고 이러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날의 스타워즈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에피소드 7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제대로 나왔다 또는 아 이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겠죠. 여러분은 지금 나파 쇼를 보고 계십니다. 제다이 마스터 요다 포스가 함께하길. 이번의 미션은 겨울왕국 vs 스타워즈 제작사 변경에 기대를 걸다.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SF를 이야기하러 모였는데 디즈니가 스타워즈를 인수하는 바람에 이제 겨울왕국 이야기까지 하게 됐네요. 실제로 겨울왕국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기이할 정도로 빅히트를 친 동네 꼬마 아이들 중에 그 엘사 노래 안 따라 부르는 친구 하나도 없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디즈니의 이미지는 사실 그런 엘사에 가깝죠. 겨울왕국이죠. 제가 겨울왕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한창 연기하는 중간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적응이 안 돼요. 볼리우드 인도 영화들이 보여주는 갑자기 진지하게 뭐 우리 정말로 이렇게 결정을 여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춤을 추고 막 스타워즈를 뮤지컬로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천만 다행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말이 씨가 될 수도 있어요. 오비완이 포스로 이렇게 드론들을 밀어내끼고 나서 갑자기 내가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이거는. 적들 다 물리친 다음에 일제히 손잡고 군무를 추면서 그런데 인정할 만한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법은 디즈니가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죠. 여러 가지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스타워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말끔한 화면을 보여줄 것이다. 에피소드 1, 2, 3 같은 그런 촌스러운, 발사계 그런 같은 수준의 그 CG다라는 욕은 안 먹을 정도로 만들 것 같아요. 갑자기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는데 지금 거지 발사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지의 발을 싸는 헝겊 이런 뜻인 줄 모르고 거지를 어디 우주로 발사하는 건 줄 알았어요. 3, 2,
하면 이렇게 거지가 우주로 이렇게. You are watching Napa Show. 겨울왕국이 스타워즈랑 비교되는 것 자체가 저는 왜 이걸 비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겨울왕국은 이미 성공한 영화고 스타워즈는 이제 앞으로 성공해야 될 영화. 그렇다면 겨울왕국을 좋아한 그 관객층이 스타워즈를 좋아할 것인가? 이 문제는 생각해 볼 만하죠. 물론 당연히 교집합은 있겠죠. 하지만 스타워즈는 전통적인 팬들이 있는 콘텐츠고 또 그게 겨울왕국 팬들과 이렇게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 팬들이 과연 스타워즈의 새 에피소드를 인정해 줄 것이냐.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버리면 이건 새로운 스타워즈가 아니죠. 예. 디즈니 제작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고 역대 스타워즈가 지금 6편이나 영화가 나왔는데 과연 얼마나 흥행을 한 건지 첫 편만 얘기하자면 1,000만 달러의 제작비를 가지고 4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영화만 가지고 그 정도예요. 장난감 판 걸로 치면 40억 달러쯤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스타워즈 팬들조차도 이게 흥행이 대박을 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극장에서 흥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대박은 못 쳤지만 망한 적은 없다. 영화가 처음 개봉할 때부터 이미 완구들이 만들어진 채로 개봉을 했습니다. OSMU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만들어서 파는 이런 전략을 굉장히 잘 쓴 거죠. You are watching Napa Show.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오프닝이 주는 기대감? 디즈니의 오프닝은 이제 막 성 나오면서 막 별 반짝반짝반짝하고 엄청 꿈과 희망의 나라가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영화사들이 영화의 특색에 맞춰서 그 인트로를 수정하기도 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디즈니가 스타워즈를 인수했을 때 그때 최소한도의 포용력은 발휘할 수 있다. 굳이 자기네 오프닝을 고집하면서 스타워즈를 디즈니표로 만들기보다는 진짜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그 디즈니 스타일 권선징악 해피엔딩. 근데 실제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뭐 스타워즈 시리즈에 이렇게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디즈니가 만들면 관심 없다. 디즈니도 최근에는 최근 작품들 보면 그렇게 약간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에서 약간씩 벗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제 과연 스타워즈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디즈니가 만드는 SF 실사 영화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 영화가 있죠. 존 카터. 전쟁의 서막. 바슝 전쟁. 더 얘기하면 디즈니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디즈니에게 남아있는 최악의 악몽. 정말 저는 그렇게 후진 CG를 제가 어지간해서는 SF 영화를 보다가 중단에 멈추지 않습니다. 존 카터는 보다 말고 나왔어요. 아니 요새 트렌드에 솔직히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내용도 이상했고 뭐 그 그림도 이상했고. You are watching Napa Show. 근데 솔직히 이런 거보다 이렇게 스타워즈의 팬이라면 디즈니가 가장 원망스러운 부분이 아마 그걸 거예요. 이 이유를 리부트 시켜버린 거. 스타워즈는 워낙 많은 스토리들이 파생되어서 EU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펜디드 유니버스라고 해서 조지 루카스가 에피소드 4, 5, 6에서 구축해 놓은 세계가 있고 그 이후에 1, 2, 3이 한참 동안 안 나오면서 팬들이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이럴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바탕에 있을 것이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익스펜디드 유니버스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제로 루카스 필름에서 차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의 전통을 디즈니가 인수하면서 모두 끊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리부트 시켜버리면서 이제 약간 좀 갈 길을 잃은 느낌? EU 세계는 폐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새롭게 나가는 회사 입장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과거에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보고 자란 세대에게 다시 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때 우리가 보면서 느꼈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